안녕하세요. 복지생각입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 현장에서 경험을 하시다 보면, 이거 내가 이렇게 감당해도 되는 건가? 이거 지금 실습을 잘 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여러 가지 멘붕이 오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습 선생님들이 겪는 멘붕 상황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제가 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어려운 업무를 맡았을 때입니다. 선생님, 이 상담 일지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선생님, 이 계획서 한번 작성해 보시겠어요? 라고 조금 어려운 주문을 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셔야 할 게 저희는 항상 계획서를 작성하고 사회복지 그 현장 상황에 젖어 있다 보니까 이게 새롭게 배우는 선생님들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약간 레벨이 측정이 안 되고 제안을 드릴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거 너무 어려운 사업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실 때는 검색해서 혹은 실습 같은 동기들과 대화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먼저 해보시긴 해야겠지만 정말 답이 없으시다면 그냥 사회복지사 분에게 혹은 슈퍼바이저 분에게 혹은 그 전에 작성했던 예시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솔직히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선생님도 사회복지사도 처음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 서류에 대한 업무의 그 강도를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여기서 근데 포인트는 제가 하기 싫습니다 이게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 주세요 라고 접근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두 번째는 실무자에게 지적을 받았을 때입니다. 처음 이 지적을 받거나 뭐가 잘못했다는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 진짜 멘붕이에요. 도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거지?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요. 사실 그 피드백은 성장을 위한 과정입니다. 선생님이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실습생이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의 능력과 사회복지사가 요구하는 그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피드백이 나쁜 거라고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피드백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엔 제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서 행동을 했는데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태도로 임하게 되신다면 이 사람이 물론 지금은 조금 실수,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고쳐나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 바빠서 질문하기 어려워 보일 때 그 슈퍼바이저가 너무너무 바빠 보여서 질문하기가 좀 눈치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맡겨주셔가지고 계획서, 홍보지를 열심히 작성했어요. 그래서 피드백을 받아야 하는데 저 선생님이 정말 너무 바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말을 걸 수가 없어.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잘못하는 행동 같은 거야. 그럼 이제 막 생각이 드시겠죠. 이거 그냥 내가 맘대로 해도 되나? 혹은 그냥 이렇게 제출해버릴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적절한 타이밍을 보는 것도 실습을 배하는 과정 혹은 사회복지사가 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제 상사한테 보고를 할 때 굉장히 눈치를 많이 봐요. 이분의 기분이 어떠신지 혹은 이분이 저의 지금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여러 가지를 점검하거든요. 실습 선생님들은 그런 경험이 많이 없으시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선생님, 혹시 괜찮으실 때 제가 이 부분 짧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선생님, 제가 지금 맡기신 거 다 했는데 이거 편하실 때 봐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좀 핵심은 지금이 질문을 드려도 적절한 시기일까요를 묻는 것이 배려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치가 보인다고 답을 정해버리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분에게 배려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어보는 그런 태도를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가 모르겠어서 불안할 때입니다. 많은 실습생들이 사실 실습을 하면서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되게 많이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예비사회복지사로서 내가 잘 쓰고 있는 걸까? 주민들과 상대를 할 때 과연 나의 이런 태도들이 적절한 걸까? 라고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불안함은 언제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불안하거든요. 제가 오늘 일을 잘했는지,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참여자한테 목적이나 목표에 맞게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건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들도 당연히 불안하고 걱정되고 하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그럴 때 이렇게 한번 행동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선생님, 제가 실습을 잘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사실 대부분의 슈퍼바이저 분들은 일단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 또 만약에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개선해서 행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태도나 마음가짐은 선생님의 불안을 잠재울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실습에서 멘붕이 오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고, 제가 생각하는 그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사실 멘붕은 항상 오기 마련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잘하는 실습생보다는 잘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더 멋져 보인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생각은 사회복지 현장 실습생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더 도움이 되고 유익한 정보들로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각이었습니다.